디스크일 때도 디스크 단계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빨리 나을 수 있고 재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허리에 관련된 운동들을 올려드리거나 혹은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운동들 밑에 댓글을 어떤 분들이 적어주시는데 제가 디스크인데 이런 운동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디스크가 어떤 단계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운동을 하시라고 혹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디스크인 단계에 따라서 운동을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있고요. 혹은 운동을 해도 되는 단계라 하더라도 운동 종류에 따라서 이런 운동은 해도 되고 이런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정해드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단계와 이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댓글에 제가 함부로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치료를 하면서 운동 단계를 총 5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전신 운동을 다 권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근력 운동을 조금 더 권하는 분들이 있고, 디스크 펌핑 운동처럼 재활하는 정도의 운동을 권하는 분들이 있고요. 디스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인대 강화 운동까지만 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고, 혹은 더 심하게 안 좋은 분들은 근막 이완 스트레칭만 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고요. 완전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운동을 하지 마라는 정도인 전신 이완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한의원에는 디스크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에서 아주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한의원에 들어오실 때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침출을 하고 바로 치료를 해드렸는데, 재밌게도 20분 만에 이분이 멀쩡하게 걸어 나가셔가지고 밖에 계신 분들이 다 박수치고, 그런 다음에 서울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다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스크의 3단계의 경우에 해당하긴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인대가 갑자기 급긴장이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나니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어쨌든 그 중간에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 이분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전신 이완 운동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크 펌핑 운동을 하고 점점 나아짐에 따라서 근인대 강화 운동이라든지 근력 운동을 점점 단계적으로 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디스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디스크라는 것은 이 디스크의 수액이 빠져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출돼가지고 옆에 있는 신경을 어느 정도로 압박을 하느냐, 그리고 생활할 때 우리 몸의 증상에서는 이 주변의 인대나 활막, 근막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보통은 디스크 상태를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가 그냥 퇴행화되고 팽윤만 된 거, 이럴 때는 신경을 압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도 증상이 별로 없고 다리에는 증상이 아예 거의 없고요. 허리 자체에 증상이 있다고 해봐야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통과 구분이 안 될 때도 많고요. 또 디스크 중에서 이 디스크가 탈출된 질환도 있지만 디스크가 좁아진 만성 퇴행성 디스크 상태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돌출된 상태인데요. 디스크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자골신경통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수액이 아예 탈출돼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디스크의 상태가 심각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보고요. 네 번째는 이 디스크 자체가 균열된 조각들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단계라서 디스크 단계에서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디스크 단계가 디스크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게 일치하느냐? 딱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액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다리 저림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엉덩이까지만 저린다,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단계를 MRI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확인하는 단계도 있겠지만 내 증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자, 이제 증상을 5가지로 구분하면서 운동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잘못하면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인 단계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서 나의 몸 상태를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단위로 점검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스크를 내가 점검을 받았다 하더라도 디스크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4가지 단계와 나의 증상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나의 증상을 1대1로 매치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스크로 인해서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운동을 일주일간은 무조건 완전히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 요통만 있다, 허리 통증만 있다. 사실 디스크 증상은요, 허리 통증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근육이 굳거나 인대가 굳거나 혹은 그 주변에 어떤 조직들이 굳어버려 가지고 요통이 발생한다면 이럴 때는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거나 쉬거나 풀어주거나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웬만한 운동들을 다 하셔도 돼서 제가 올려드린 운동들도 다 일단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요통이 있긴 한데요, 오래 앉거나 서 있으면 힘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디스크 수액이 눌리거나 압박이 가끔씩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인대를 강화시켜 주고요, 근력 운동들을 해주면서 전신 운동을 해줘서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면 또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단계가 보통 일반적인 디스크 분들이 만성 디스크가 되었을 때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급성 디스크가 딱 이제 오잖아요. 그럴 때는 다리가 막 저리고 불편하죠. 그런데 만성 디스크이신 분들은 디스크를 재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주변의 근력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인대도 강화를 시켜줘가지고 디스크가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한 운동들은 다 하셔도 되지만 항상 주의를 하시라는 거. 세 번째, 방산통이 느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산통도요,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방산통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이어져서 아픈 것을 방산통이라 그러죠. 이런 방산통이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치 위까지 이렇게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점점 빠져나와서 압박을 하는 단계예요.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동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는 단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방산통이 점점점 내려가서 허벅지까지 저리다, 혹은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는 큰 신경에 어떤 저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많이 줄여야 될지를 잘 결정해 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저는 허벅지 이상의 다리가 저리거나 혹은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가급적 전신 이완을 하거나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많은 요통 운동들이나 디스크 탈출 때 쓰는 운동들도 이럴 때는 가급적 줄여주시는 게 좋죠. 이 이상의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일단은 줄이고 증상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들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단계가 되면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혹은 오래 앉아 있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완벽하게 펴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가도 좀 걸으면 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태와 증상과 직업이라든지 생활 환경에 따라서 운동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막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일단은 쉬어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재활 운동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1, 2, 3단계의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올려드렸거든요. 1, 2단계는 대부분 운동을 하셔도 되는 단계고요. 3단계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선택을 잘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되고 재활 훈련도 되고 나중에 예방도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증상이 조금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가요, 방산통이 저릿저릿한 증상이 허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지나가지고 발끝까지, 발등 위 혹은 발바닥 아래까지 쩌릿쩌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일어나서도 계속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에도 심지어 통증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거의 모든 동작들에서 통증을 대부분 다 느낍니다. 이 단계가 디스크에서 아주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일단 한의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이런 단계의 분들까지는 다 치료를 해요. 마지막 단계가 발을 들어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거나 신경이 조절을 못해가지고 배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는 수술을 하시라고 꼭 권해드리는데, 그 이전 단계, 좀 전에 말씀드린 다리 끝까지 발이 저리거나 통증으로 힘든 그런 경우의 분들은 거의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실제로 이렇게 막 기어 들어다시피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수술을 하기 싫어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식의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 치료만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약침 치료를 굉장히 많이 깊이 투여를 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드랍을 하는 출하 치료가 아니라 근막의 아주 깊은 곳과 인대 부분과 이런 부분들 다 조정을 하고요, 골반 균형도 맞춰줘야 되고 굉장히 치료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디스크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한약들을 투여를 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 2, 3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한약 이전에 보존적 치료요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대부분 다 치료를 하게 되죠. 운동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치료를 하거나 어떤 분이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본인의 몸을 잘 알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운동을 무리하게 시켜주다가는 오히려 디스크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도수치료나 추나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으실 때 충격을 더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디스크가 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잘 알아서 이 범위 이상의 운동을 하면 안 된다, 혹은 이 범위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께서 잘 알고 소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요, 오히려 퇴행화가 되어가지고 치료가 더뎌지거나 재활도 안 되거나 나중에 예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무리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든지 굉장히 적당하다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디스크일 때 운동이야말로 적당한 수준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 찾으셔가지고 내 몸을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